자, 주거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거의 결정 요인들 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의 목적성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 목적, 학군이라든가 또는 주변 시설들의 편의시설과 입지 여건들을 주로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나 또 이제 직장인들이라든가 경제활동을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의 대형 업무 단지라든가 또는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지가의 추후 상승들을 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숲세권의 역할들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도 향후에 그런 그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주거 환경에 따라서 신주어들이 또 많이 생겼던 부분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의 아파트가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쇼핑몰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구성되어 있는 몰세권이라든가 또는 슬리퍼를 신고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숲세권이라든가 공세권 특히나 이제 신종 코로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운동, 여가 이런 활동들을 더욱더 집중하다 보니까 숲이라든가 공원들이 인접되어 있는 주거 지역에 요즘 추세가 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스세권이라고 해서 스타벅스는 웬만한 지역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수요의 입지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는 중심 3권에 위치한 주거 지역 스세권이라든가 편의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편세권 이런 지역들을 또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세권이라든가 병세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주거의 환경에 따라서 신주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주거 공간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입지라든가 외부 구조 요인이 어떤가 해서 2021년도 선호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이동성 그리고 또한 이런 직주 근접성, 직장의 접근성이 굉장히 1, 2위를 상위권을 차지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쾌적성이라든가 공세권, 숲세권, 주변의 녹지라든가 공원 지역들이 입지되어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모습들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개인의 삶의 중요시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유 공간이라든가 발코니, 테라스 이런 지역들을 이런 시스템들을 더욱더 선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홈 어라운드 시스템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올인빌 시스템으로서 편의시설이라든가 편리성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주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주거 기능의 여러 가지들 요인 중에서 무려 47.9%가 취미라든가 휴식 또는 운동들을 취급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휴식이라든가 운동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숲이라든가 공원의 환경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주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직주 근접뿐만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공세권이라고 해서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라든가 또는 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근무의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죠. 그전에는 이제 출퇴근이 가장 기본적인 근무의 형태였다면 유연하고 또 원격화되어 있는 근무 형태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금 더 보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도심 기능, 다도심으로서의 그런 확장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요. 설문조사 1위가 역시 교통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쾌적성의 35%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조사 선호도를 통해서 요즘 시대에는 이런 트렌드로 또 주거의 형태가 바뀌고 있구나. 충분히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이후 주거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역세권만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취향에 따라서 주거를 선택하는데 이 취향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생 이런 사람들의 이제 세대수가 이제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앞으로의 밀레니얼 세대는요, 나의 만족을 이제는 뭐 남에게 희생하거나 이런 가족 중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수요도 만족을 최우선한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소형화, 축소화되면서 1인 가구의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택의 소형화는 이미 주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편리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가치가 높아질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 볼 수가 있겠고, 가성비보다는 하이엔드라든가 고품격의 이런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쓰더라도 명품화, 하나를 쓰더라도 좋은 것 쓸 수밖에 없는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층들이 주거 시스템에도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전에는 주택의 주거의 그런 결정 요인들이 가격이라든가 지역,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방의 크기, 뭐 넓이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주거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내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요소,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편세권이라든가 스세권이라든가 또는 상권 형성들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나 운동이라든가 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숲세권,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요소에 만족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가 구성된다면 앞으로 향후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에 맞춘 주거의 트렌드도 바뀌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